1년에 한 번씩 큰 대굿을 해요. 그 당시 돈으로 짜리 대굿을 1년에 한 번 냈었고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작은 소굿은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성을 만난 것은 명이 넘는 여성을 만난 남편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혼 사유도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만나다 보면 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곤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사는 건데 한 사람이 너무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어딘가에 매몰되어 있다면 같이 살기 어렵거든요. 기억나는 것들 중에 황당했던 몇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범죄자고 존도둑이다. 나는 이런 남편으로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뭐든지 들고 들어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목욕탕 가면 목욕탕 타올, 비누, 빗 다 갖고 오고요. 호텔에 가면은 호텔에 있는 어메니티는 기본이고요. 가운이나 호텔 타올 다 가지고 오고요. 우산 갖고 오고요. 세미나나 무슨 모임에 가면은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면 40-50개씩 갖고 온대요. 그리고 그게 나눠주는 과자나 뭐 쿠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정말 한 가방 갖고 오고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휴지 훔쳐오고 물휴지 훔쳐오고 끊임없이 갖고 오는 걸 보면 자기는 도덕적으로도 너무 죄의식을 느끼고 이런 남편이랑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싶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오셨던 분이 있어요.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건담 같은 그런 작은 로봇 같은 비행기, 배 이런 모형들을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을 조립하는 거죠. 아주 정교하고 작은 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며칠에 걸쳐서 이거 조립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조립하고 있고요. 매일 한두 개 이상 해외 직구로 계속 오고 있는데 안방, 작은 방, 방마다 그 장식장 다 만들어서 다 설치해 놓고 있고 미개봉된 그 박스들만 양쪽 앞뒤 베란다 가득 차고 베란다 창고 가득 차고 방 2개에 가득 차서 천천까지 쌓여서 문을 다 열리지가 않아서 문 조금 열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나오질 않고 식사하는 것도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대화도 안 되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뭘 상의할 수도 없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프라모델에 집중하고 조금 남는 시간이 있으면 또 전쟁 게임 하고 있고 이런 남편이 있어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하고서 온 아내가 있었거든요. 부적과 굿에 빠진 아내 기억이 납니다. 25년 전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큰 대굿을 해요. 그 당시 돈으로 1억짜리 대굿을 1년에 한 번 냈었고요.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중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하고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작은 소굿은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이 굿은 밖에 나가서 하니까 남편이 모르게 하는 거죠. 문제는 집안에 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관 문짝만한 그런 큰 굿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턱하니 달아놨었고요. 남편 주머니마다 지갑마다 수첩마다 베개 속에 차 안에 곳곳마다 부적들이 넘쳐서 자기가 아는 철학관을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부적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분이 누가 써줬냐. 우리 아내가 곳곳마다 집안에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이걸 했다. 아내는 내가 바람핀다고 여자 막는 부적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러냐. 라고 하더래요. 그 철학관 하시는 분이 끌끌 웃으면서 이거는 여자를 붙게 하는 부적인데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바보 같은 마누라가 여자 붙는 부적을 써준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 떨어지게 하는 부적인지 알고 10년 넘게 계속 이걸 써서 오고 있다. 나 이런 것들 귀찮아서도 못 살겠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여자가 끊이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적 때문에 여자 만나고 헤어지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워낙 여자를 밝히니까 부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부적을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집안 곳곳에 남편 가까이 두고 이런 것은 상대방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쾌하죠. 그것 때문에 이혼했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안에서 닭을 키운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대면대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니까 병아리를 팔더래요. 그래서 그 병아리 2마리를 사다가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얘들이 커서 큰 닭이 되고, 그리고 달걀도 넣고, 그러면서 그 닭을 또 부화해가지고 또 닭이 되고 또 닭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30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 도저히 이 닭장집에서 못 살겠다고, 너나 닭이라 살아라 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러 오셨는데 닭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녀도 없고 닭과 같이 산다고. 근데 닭마다 다 특징이 있고 성격이 또 다 다르고 자기는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집에 가면 다 자기에게 달려오고 엄마 찾듯이 자기만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해주지 않았던 대화를 할 수 있고, 얘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닭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계란을, 우리 닭이 낳은 거라고 몇 판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빈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닭들 가득 있고 닭들 꼬꼬대거리고 짖고 있고 날아다니고 닭들 빠지고 닭똥 닭오줌, 남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갔던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요즘 데이팅 앱 통해서 다른 이성 만나는 배우자들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한두 명, 서너 명, 5, 7명 이런 경우들은 더러더러 자주 봐요. 제가 만난 것 중에 가장 많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성을 만난 것은 1000명이 넘는 여성을 만난 남편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5, 6년 정도 된 남편이었는데요. 결혼하기 전날 또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성을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 메일을 통해서 확인된 데이팅 앱에 15만 원, 35만 원, 10만 원 그 숫자만 1000명이 넘었고요. 그 중에 700명 이상을 여성의 얼굴, 사진, 이름, 연락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폴더별로 컴퓨터에 정리해 둔 거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뭐냐 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다. 미안하다, 내가 습벽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습벽 고쳐질까요? 이거 이해해줄 아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35년 동안 이혼 소송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독특한 취미 내지는 특이한 그런 케이스들이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저 사람 너무 심하다 라고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거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나 혼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 꼭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인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닭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가 계속 집중해서 집착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없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닭은 무엇이고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특히 내 가까이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늘 경계하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